안녕하세요. 제가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고 제 억울함에 공감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제 설명이 부족한 탓인지 간혹 이해가 안 된다거나 어떤 부분이 미흡하니 보충해서 제대로 해명하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놓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우선 사건 당일부터 시간 순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취미로 운동을 즐기는데 보통과 달리 헬스장을 두 곳 다닙니다. 평소에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에스모 헬스장을 이용하고 공휴일이나 휴무일 등 피치 못한 사정이 있거나 멀리 가기 귀찮을 때는 가까운 아파트 헬스장을 사용합니다. 사건 발생일은 일요일이었고 원래 다니던 곳 시용시간이 주말에는 18시까지라 저는 아파트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16시 부근으로 기억합니다. 헬스장 출입문은 지문 인식을 해야 열리는 구조여서 찍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창 운동을 하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헬스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었는데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1층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남녀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저는 이미 몇 번이나 이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 기준으로 좌측이 여자 화장실, 우측이 남자 화장실입니다. 애초에 구분 못할 리가 없는 게 남자 화장실인 이상 당연히 소변기가 존재합니다. 화장실 불은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변을 보고 있는데 통로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마저 볼 일 보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통로 쪽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는지 계단 타고 내려왔는지 밑에서 올라와 나간 건지 어른인지 아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신경 쓸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헬스장에 들어가 운동을 마쳤습니다. 18시 11분에 운동을 마친 기록이 있네요. 그날은 그렇게 별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난데없이 성범죄 용의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날도 어김없이 운동을 하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아파트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이 휴무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먼 곳으로 가려 하니 부모님께서 때마침 자기도 나가야 한다고 가는 김에 차로 태워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집 앞에서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에 곧장 돌아와 1층 현관 앞에서 서 있으니 처음 보는 분이 다가와 이제야 찾았네 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관유 종류의 사기꾼인 줄 알고 반사적으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경찰이라며 누구 맞으시죠? 하고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어제 헬스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대로 다녀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경찰이 말하기를 신고자가 여성인데 어제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어떤 남자가 자기를 엿봤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요점은 CCTV를 확인해보니 인상착의로 제가 특정이 되었답니다. 난데없이 찾아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니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때가 아니라면서 무시당했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이쪽에서 먼저 연락이 갈 테니 기다리라며 제 신분증을 촬영하고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패닉이 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어느샌가 밖으로 나온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셨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건 다 대답해주고 저는 말 한마디 못한 채로 경찰분들은 떠나셨습니다. 벤치에 멍하니 앉아서 이거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뭔가 다 꿈 같고 현실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넋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최대한 생각을 짜냈습니다. 곧바로 변호사 상담 앱을 깔아서 가장 빠른 시간대로 예약을 잡고 그 사이에 CCTV 확보를 해야겠다 싶어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경찰분들이 먼저 와서 CCTV를 보고 계셨는데 귀찮다는 듯이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중에 연락 주면 그때 하자 그때 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CCTV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확인이라도 하면 안 되냐 사정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전화번호 남기면 알아서 부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한 분이 자기가 확인만 해주겠다고 잠시만 기다리라 말씀하시고는 얼마 뒤 종이에 출입시간을 적어주셨습니다. 신고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오고 1분 30초 뒤 제가 들어왔고 30초 뒤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에 여성분이 건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로부터 1분이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건 CCTV가 화장실 쪽이 아닌 입구 쪽을 찍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누가 어떤 화장실 쪽으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영상을 확보하고 싶었지만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꼭 연락해달라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약한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니 변호사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폭법,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중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된다고.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유죄로 판결이 나버리면 빨간 줄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취업 제한의 신상 공개까지 말 그대로 인생이 끝장나버리게 됩니다. 들어보니 경찰이 이미 저를 거의 범인으로 점찍은 느낌이라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신고자 말만 듣고 유죄 성립이 된다고요. 변호사님이 말하기를 피해자가 자신과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타인을 무고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그래서 심증이 된답니다. 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물증의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은 결국 별다른 희망도 얻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점점 불안해지는 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 조회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인증을 하고 관할 경찰서로 사건 조회를 하는데 안 나옵니다. 뭔가 싶어 경찰서에 연락해 신고 접수된 거 맞냐고 물어보는데 모른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해서 사건 번호 좀 알려달라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봐야 한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안해서 잠도 안 오니 갔다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